수진아, 이게 뭐야? 된장찌개에서 이상한 냄새나. 죄송합니다, 어머님. 너희 북한 사람들은 음식을 이렇게 만들어? 우리 준혁이 배탈 나면 어쩌려고. 이수진, 너 지금 우리 집안 망치는 거야.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놓인 붉은 별 훈장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제 인생을 찾는 거예요. 청담동 고급 카페, 명품 핸드백 든 여자들 앞에서 저는 2년간 숨겨온 비밀을 꺼냈습니다. 저는 탈북민입니다. 무시하던 강남 시어머니. 제가 북한에서 가져온 그것을 보는 순간 이게 대체 뭐야? 거품을 물고 쓰러졌습니다. 2년간 숨기고 살았던 제 정체. 탈북 엘리트 출신 영웅의 딸.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숨지 않겠습니다. 며느리의 역대급 반격이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저의 인생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수진입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살고 있습니다. 결혼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아침 5시 알람이 울립니다. 저는 이 시간에 일어나야 합니다. 옆에서 남편 민준혁이 자고 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시댁으로 향합니다. 시어머니 박정희 여사가 사시는 곳은 우리 집에서 차로 10분 거리입니다. 하지만 저는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시어머니께서 기름값 아깝다고 하셨거든요. 새벽 버스를 타고 시댁에 도착합니다. 오전 6시 정각. 왔어? 시어머니가 현관문을 엽니다. 화장도 하지 않은 맨얼굴입니다. 하지만 눈빛은 날카롭습니다. 네, 어머님. 안녕하세요. 인사는. 들어와서 빨리 청소나 해. 저는 들어가 청소를 시작합니다. 거실, 주방, 화장실, 방 3개. 이 시간이 걸립니다. 수진아, 여기 봐. 시어머니가 화장실을 가리킵니다. 변기 뒤에 먼지 있잖아. 이게 청소야?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제대로 하지 그랬어. 너희 북한 사람들은 청소도 이렇게 해? 죄송합니다. 저는 다시 화장실을 닦습니다. 청소가 끝나면 아침 식사를 준비해야 합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메뉴로요. 오늘은 미역국 끓여. 어제 생선구이 비린내 나서 못 먹었어. 네, 어머님. 제가 끓인 미역국을 시어머니께 드립니다. 한 숟가락 드시고는 얼굴을 찌푸리십니다. 이게 뭐야? 간이 왜 이래? 죄송합니다. 제가 조절? 너 요리 배운 적 있어? 북에서 어머니가 가르쳐. 북한 음식이랑 남한 음식이 같은 줄 알아? 북한에서 뭐 먹고 살았는데? 쥐약? 시어머니가 비웃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다시 끓여. 이건 먹을 수가 없어. 네, 어머님. 저는 미역국을 다시 끓입니다. 오전 9시가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갑니다. 준혁은 아직 자고 있습니다. 저는 조용히 샤워를 합니다. 그리고 준혁을 위해 아침을 준비합니다. 여보, 일어나세요. 응. 몇 시야? 9시 반이에요. 아, 회사 늦겠네. 준혁이 허겁지겁 준비를 합니다. 아침은요? 시간 없어. 회사 가서 먹을게. 준혁이 나갑니다. 저는 혼자 남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습니다. 온몸이 아픕니다. 새벽부터 일했으니까요. 하지만 쉴 수 없습니다. 오후에 시어머니가 오시거든요. 오후 2시 초인종이 울립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시어머니가 들어오십니다. 손에는 명품 핸드백을 들고 계십니다. 준혁이는? 회사 갔습니다. 그래? 저녁은 뭐 해? 된장찌개 하려고 했는데. 된장찌개? 어제도 찌개였잖아. 그럼 뭘 해드릴까요? 생각 좀 해봐. 며느리가 메뉴도 못 정해. 시어머니가 한숨을 쉽니다. 수진아, 솔직히 말할게. 네, 어머님. 난 내가 아직도 적응 못한 것 같아. 결혼한 지 2년이 됐는데 아직도 요리도 제대로 못하고 청소도 엉망이고. 죄송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이건 태생의 문제야. 시어머니가 저를 쳐다봅니다. 넌 북한에서 왔잖아. 우리랑 다르잖아. 어머님.
아니, 사실이잖아. 너희 북한 사람들은 문화 수준이 다르잖아. 저는 입술을 깨뭅니다. 수진아, 내가 왜 이러는 줄 알아? 우리 집안 때문이야. 우리는 3대째 사업하는 집안이야. 우리 준혁이는 서울대 나왔고, 시어머니가 한숨을 쉽니다. 그런 우리 준혁이가 왜 하필 너를? 말을 끝까지 하지 않지만 의미는 명확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입니다. 준혁이가 너한테 속은 거야. 불쌍해서 결혼한 거지. 사랑해서가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준혁 씨는 닥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습니다. 내가 우리 아들보다 우리 아들을 더 잘 알아. 저는 더 이상 대꾸하지 못합니다. 시어머니가 일어섭니다. 오늘 저녁은 내가 만들어줄게. 넌 옆에서 보기나 해. 그래야 배우지. 네, 어머님. 부엌에서 시어머니가 요리를 하십니다. 저는 옆에서 지켜봅니다. 봤지? 된장은 이렇게 푸는 거야. 너처럼 덩어리째 넣으면 안 돼. 네, 어머님. 그리고 파는 이렇게 송송 썰어야지. 너는 왜 크게 썰어? 죄송합니다. 시어머니의 교육은 2시간 동안 계속됩니다. 저녁 7시 준혁이 퇴근합니다. 엄마, 왜 여기 계세요? 며느리한테 요리 가르쳐 주고 있었어. 아, 그래요? 수고하셨어요.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습니다. 역시 엄마 요리가 최고야. 준혁이 칭찬합니다. 그치? 수진이가 만든 거랑은 비교가 안 되지. 네. 저는 밥을 먹는 척합니다. 목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시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저는 설거지를 합니다. 수진아. 준혁이 부릅니다. 네. 엄마 말씀 잘 들어. 알지? 엄마가 다 너 잘 되라고 그러시는 거야. 네. 그리고 엄마 화나시게 하지 마. 엄마가 스트레스 받으시면 나도 힘들어. 준혁이 거실로 가서 TV를 켭니다. 저는 설거지를 마치고 주방을 정리합니다. 밤 11시 모든 일을 끝내고 침대에 눕습니다. 준혁은 이미 자고 있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봅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 수는 없습니다. 준혁이 깰까봐.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똑같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시댁 청소. 시어머니의 잔소리. 준혁의 무관심.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로봇이 되었습니다. 감정 없는 로봇. 그저 시키는 대로만 하는 로봇. 어느 날 거울을 봤습니다. 거기에 비친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눈빛이 죽어 있었습니다. 나는 누구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수진? 아니, 나는 이수진이 아닙니다. 나는 민준혁의 아내. 박정혜 여사의 며느리. 그저 그뿐입니다. 나 자신은 없습니다. 어느 목요일 오후 시어머니가 전화하셨습니다. 수진아, 내일 김 회장님 댁에 모임 있어. 너도 와야 해. 네, 어머님. 옷은 내가 보내줄게. 백화점에서 골라놨어. 감사합니다. 감사는 우리 체면 지키려고 하는 거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다음 날 택배로 옷이 도착했습니다. 검은색 원피스. 가격표를 보니 400만 원입니다. 저는 한 번도 이렇게 비싼 옷을 입어본 적이 없습니다. 금요일 저녁 준혁과 함께 김 회장 댁으로 향했습니다. 성북동의 대저택이었습니다. 수진아, 실수하지 마. 알았지? 네. 특히 내가 어디 출신인지 절대 말하지 마.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말 많이 하지 마. 조용히 있어. 네. 우리는 저택에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이미 많은 사람이 와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김 회장 부부, 그리고 다른 사업가들과 그 가족들. 아, 준혁이 왔구나. 김 회장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이분이 소문이 며느리? 얼굴이 참 곱네. 감사합니다. 저는 깊게 인사했습니다. 김 회장 부인이 저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어디 대학 나오셨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수진이는 사정이 있어서 대학을 못 갔어요. 아, 그래요?
김 회장 부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요즘은 다들 대학 가는데 특별한 사정이 있으셨나 봐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고급 한정식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최대한 소리 내지 않으며 식사했습니다. 수진 씨는 평소에 뭐 하세요? 김 회장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제 또래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집에 있습니다. 아, 전업주부시구나. 취미는요? 독서요. 어머, 저도 책 좋아해요. 요즘 무슨 책 읽으세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최근에 읽은 책을 말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냥, 여러 가지. 여러 가지요? 구체적으로는? 그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수진이는 요즘 집안일이 바빠서 책 읽을 시간이 없어요. 시어머니가 또 끼어들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식사 후 여자들은 거실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박 여사님 며느리분이 참 조용하시네요. 김 회장 부인이 말했습니다. 워낙 말이 없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말이 많던데. 좀 독특하네요. 글쎄요. 시어머니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결혼 전에 무슨 일 하셨어요? 김 회장 며느리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카페에서 일했습니다. 아, 카페요? 어느 카페요? 청담동의 작은 카페였습니다. 청담동이면 비싸겠네요. 알바비 많이 받으셨겠어요. 보통이었습니다. 거기서 준혁 씨 만나신 거예요? 네. 어머, 로맨틱하네요. 그녀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비아냥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차를 마시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차 안에서 준혁이 말했습니다. 오늘 잘했어. 조용히 있어서 다행이야. 괜히 말 많이 했으면 실수했을 거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화났어? 아니에요. 그럼 왜 대답을 안 해? 피곤해서요. 피곤? 앉아서 밥만 먹었는데?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준혁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인가?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 나는 왜 여기 있는 거지?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물만 흘렀습니다. 그 다음 주 월요일,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이수진 씨입니까?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는 탈북민 지원단체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아버님이 이철수 동지이십니까? 숨이 멎었습니다. 누구세요? 이철수 동지를 찾고 있습니다. 혹시 연락처를 알고 계십니까?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정확히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이철수 동지는 살아계십니다. 뭐라고요? 만나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시청역 근처 카페에서 뵐 수 있을까요? 저는 중요한 일입니다. 꼭 나와 주십시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쥔 채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시다고? 그럴 리 없습니다. 아버지는 2015년에 숙청당하셨습니다. 하지만 만약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저는 시청역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병원 간다고요. 카페에 들어서자 한 남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이수진 씨? 네. 앉으세요. 저는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통일부 산하 탈북민 지원단체에서 일합니다. 제 명함입니다. 그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살아계세요? 네. 3년 전에 한국에 입국하셨습니다. 그럼 왜 저한테 연락을 안 하신 거예요? 신분을 숨겨야 했습니다. 북한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요. 하지만 이제 안전합니다. 그래서 수진 씨를 찾았습니다. 아버지를 만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아버님께서 직접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남자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아버님께서 드리라고 하신 겁니다. 봉투를 받아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와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쳤습니다. 수진아, 아빠다. 9년 만이구나. 아빠는 살아있다. 너무 보고 싶었어. 하지만 찾아갈 수 없었다. 미안하다. 이제 만날 수 있다. 토요일 오전 10시 송도 파크 호텔 로비로 와라. 아빠가 기다리고 있을게. 아버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자가 조용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토요일에 뵙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버스 안에서 계속 편지를 읽었습니다. 아버지. 9년 만입니다. 2015년 아버지가 끌려간 그날 이후로 저는 아버지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하지만 살아계셨습니다. 어떻게 살아남으셨을까요? 어떻게 한국까지 오셨을까요? 궁금한 게 너무 많았습니다. 토요일까지 기다릴 수 있을까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다행히 시어머니는 오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방에 들어가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봤습니다. 최근에 찍힌 것으로 보이는 아버지 사진. 많이 늙으셨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새셨습니다. 주름도 깊어지셨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아버지. 저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목요일, 금요일이 지나갔습니다. 마침내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어디가? 준혁이 물었습니다. 친구 만나러요. 무슨 친구? 하나원에서 알게 된 친구요. 아, 그래. 저녁까지는 들어와. 네. 저는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송도 파크 호텔. 고급 호텔이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섰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수진아. 그 목소리. 9년 만에 듣는 목소리. 아버지. 저는 달려갔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수진아. 우리 딸. 아버지. 아버지. 저는 아버지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9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호텔 라운지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아버지와 마주 앉았습니다. 많이 컸구나. 아버지도 많이 늙었지? 아버지가 쓸쓸하게 웃으셨습니다. 어떻게 살아계신 거예요? 긴 이야기야. 천천히 들려줄게. 아버지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2015년 나는 숙청당한 게 아니었어. 당에서 특수임무를 받았지. 특수임무요? 외화벌이 책임자야. 중국, 러시아, 동남아를 돌며 북한 자금을 관리하는 일이었어. 그럼. 그래, 나는 북한 정권의 비자금을 관리했어. 얼마인 줄 아니? 2천억 원이야.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2천억? 그래. 김정은의 비자금이지. 나는 그걸 관리하면서 생각했어. 이게 과연 옳은 일인가? 아버지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우리 인민들은 굶어 죽는데 김정은은 2천억 원을 해외에 숨겨두고 있어. 이게 말이 되니? 그래서 결심했어. 탈북하기로. 하지만 그 돈은 가지고 왔지. 네. 2천억 원을 들고 한국에 왔어. 물론 국정원하고 협상했지. 정보 제공 조건으로 절반을 내가 갖기로 했어. 그럼. 나는 지금 1천억 원을 가지고 있어. 제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1천억 원? 수진아, 놀랐지? 네. 믿을 수가. 나도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 하지만 이게 현실이야. 아버지가 서류 봉투를 꺼내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 재산 증명서야. 그리고 내 출생 증명서. 북에서 가져온 거야. 봉투를 열었습니다. 여러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건 은행 잔고 증명서였습니다. 1127억 원. 이게 진짜예요? 진짜야. 나는 이제 합법적인 사업가야. 동방무역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
동방무역. 중국 마이너스 한국 무역업이야. 내가 북에서 쌓은 인맥을 활용하고 있지. 아버지가 또 다른 상자를 꺼내셨습니다. 작은 나무 상자였습니다. 이건 열어봐.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훈장 3개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웅훈장, 김일성 훈장, 특별공로 금성 메달이야. 아버지가 이런 걸. 나는 북한 최고 엘리트였어. 이 훈장들은 단 100명만 받을 수 있는 거야. 저는 훈장을 만져봤습니다.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왜 이걸 저한테? 너한테 필요할 거야. 무슨? 수진아, 너 지금 시집살이 힘들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탈북민 사회는 좁아. 소식은 다 들려.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다 알아. 시어머니한테 구박받고 새벽부터 일하고 무시당하고.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 미안하다. 내가 진작 찾아갔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내 딸이 고생하는데 어떻게 괜찮아? 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수진아, 이제 그만해. 네? 그 집안에서 나와. 이혼해. 하지만 너는 거지가 아니야. 너는 천억 자산가의 딸이야. 그리고 너는 북한 최고 엘리트의 딸이야. 고개 숙이고 살 이유가 없어. 하지만 준혁 씨는 그 남자가 널 지켜줬니?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대답 못하는 게 대답이구나. 아버지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수진아, 인생은 한 번뿐이야. 불행하게 살 이유가 없어. 다음 주 금요일 시댁 식구들을 다 모아. 내가 가겠어. 아버지가요? 그래. 그리고 내 정체를 밝힐 거야. 하지만 그러면 괜찮아. 나한테 계획이 있어. 아버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 오만한 시어머니의 콧대를 납작하게 만들어줄 거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신 것도 놀라운데 천억 자산가라니. 그리고 이혼하라고요? 하지만 아버지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불행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죽고 싶었습니다. 이게 인생인가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끝내야 하는 게 맞는 걸까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준혁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녀왔어? 네. 친구 만나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이야기가 길어져서요. 그래. 저녁은? 아직 안 먹었어요. 지금 할게요.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준혁에게 말해야 할까요?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리고 천억 자산가라는 것을. 하지만 아직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시어머니는 더 심하게 저를 괴롭혔습니다. 수진아, 이게 뭐야? 빨래에서 냄새나. 수진아, 청소 제대로 안 했잖아. 수진아, 요리 왜 이렇게 못해? 매일 같은 잔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금요일이 오기를 기다리며. 드디어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저녁에 시간 되세요? 제가 시어머니께 전화드렸습니다. 왜? 중요한 말씀 드릴 게 있어서요. 무슨 말? 직접 뵙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버님과 시누이들도 다 모실 수 있을까요? 뭔데 그래? 무슨 일 있어?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 내가 무슨 좋은 일을 만들어? 시어머니가 비웃었습니다. 알겠어. 저녁 7시에 우리 집으로 와. 다들 모으라고 할게.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아버지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저녁 7시 시댁에서 뵙겠습니다. 곧 답장이 왔습니다. 알았다. 준비해뒀어. 걱정 마. 저녁 7시. 시댁 대저택. 거실에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준혁, 큰 시누이 부부, 작은 시누이 부부. 총 8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데? 시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중요한 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누구?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제가 현관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서 계셨습니다. 고급 맞춤 양복을 입고 반짝이는 구두를 신고 롤렉스 시계를 차고 계셨습니다. 뒤에는 비서 2명이 따라왔습니다. 들어오세요, 아버지. 시댁 식구들이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시어머니가 되물었습니다. 네, 제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가 거실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께 명함을 건네셨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동방무역 회장 이철수입니다. 시아버지가 명함을 받아들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동방무역? 설마 그 동방무역? 예, 맞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동방무역은 최근 업계에서 화제인 회사였습니다. 중국과의 무역으로 큰 돈을 벌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사돈께서 동방무역 회장이시라고. 네. 그리고 아버지가 비서에게 눈짓했습니다. 비서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훈장 케이스를 꺼냈습니다. 케이스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버지가 케이스를 열었습니다. 3개의 훈장이 빛났습니다.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복수가 시작되었습니다. 훈장이 테이블 위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붉은 별이 새겨진 영웅 훈장, 금색으로 빛나는 김일성 훈장, 그리고 특별 공로 금성 메달. 시댁 식구들은 말을 잃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시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웅 훈장입니다. 아버지가 침착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저는 북한 최고 엘리트였습니다. 당 중앙위원회 간부였고 김정일 동지를 직접 보좌했습니다. 이 훈장은 북한에서 단 100명만 받을 수 있는 최고 훈장입니다.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당신도 탈북자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상에. 시어머니가 주저앉을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반 탈북민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북한 외화벌이 책임자였습니다. 중국, 러시아, 동남아를 돌며 북한 정권의 자금을 관리했습니다. 자금이요? 시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얼마나 되는데요? 2천억 원이었습니다. 거실이 또 조용해졌습니다. 2천억? 네. 그리고 3년 전 저는 그 자금의 절반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귀순했습니다. 절반이면 1,000억 원입니다. 시아버지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1,000억? 현재 제 자산은 정확히 1,127억 원입니다. 아버지가 비서에게 또 눈짓했습니다. 비서가 서류를 꺼내 시아버지께 건넸습니다. 이건 제 재산 증명서입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시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서류를 보는 시아버지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진짜입니까? 물론입니다. 국세청에 신고된 자산입니다. 시아버지의 회사 자산이 500억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것의 2배가 넘었습니다. 큰 시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수진 언니는 제 외동딸입니다. 단독 상속자이고요. 아버지가 저를 쳐다보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제 딸은 1,000억 자산가의 상속녀입니다. 작은 시누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세상에. 시어머니가 정신을 차리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몰라서. 정말 죄송합니다. 몰랐다고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사모님, 제가 들었습니다. 제 딸을 거지라고 부르셨다죠? 시어머니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부엌 바닥에서 밥 먹으라고 하셨다죠? 그건 아니면 제가 잘못 들었습니까? 저는 그냥 아버지가 저를 보셨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2년간 녹음했습니다.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너는 부엌에서 먹어. 우리랑 같이 먹으면 음식이 더러워져. 너 손에서 북한 냄새나. 내 아들한테 손대지도 마. 너 같은 거지가 우리 집에 들어와? 북한에서 뭐 먹고 살았어? 쥐약? 북한 사람들은 문화 수준이 다르잖아. 너희 북한 사람들은 청소도 이렇게 해?
녹음은 계속되었습니다. 2년간의 모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신 이게 무슨 짓이야? 시어머니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나는 몰랐어. 당신이 며느리를 이렇게 대했는지. 여보, 나는. 닥쳐. 내가 얼마나 창피한지 알아? 시아버지가 아버지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돈, 정말 죄송합니다. 제 아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잘못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이건 학대입니다. 인권 침해입니다. 제가 보상이라고요? 아버지가 비웃었습니다. 사돈, 당신 내 전 재산이 얼마입니까? 500억? 저한테는 그것도 작은 돈입니다. 시아버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보상 따위 필요 없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준혁을 쳐다봤습니다. 사위 되시는 분 앞으로 나오십시오. 준혁이 떨리며 일어났습니다. 네. 당신은 2년 동안 제 딸이 어떻게 당하는지 알고 있었습니까? 저는 몰랐습니다. 거짓말 마십시오. 아버지가 또 다른 녹음을 틀었습니다. 이번엔 준혁의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말씀 잘 들어. 알지? 엄마 화나시게 하지 마. 엄마가 스트레스 받으시면 나도 힘들어. 조용히 있어. 괜히 말 많이 하지 말고. 내 생각이 뭐가 중요한데? 마지막 문장에서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당신은 제 딸의 남편이었습니까? 아니면 어머니의 아들이었습니까? 준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제 딸은 당신에게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보호받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이혼하십시오. 네? 제 딸과 이혼하십시오. 지금 당장. 아버지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혼 합의서입니다. 여기 서명하십시오. 준혁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수진아.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위자료는 필요 없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제 딸은 1,000억을 상속받을 사람입니다. 당신 내 돈 따위 필요 없습니다. 시어머니가 울부짖었습니다. 안 돼. 준혁아, 이혼하면 안 돼. 어머니. 수진이가 저렇게 부잣집 딸인데. 1,000억이야, 1,000억. 시어머니가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수진아, 제발. 이혼하지 마. 내가 잘못했어. 다시 잘해줄게. 저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어머님. 응, 수진아. 뭐든지 들어줄게. 제발. 2년 전 제가 처음 이 집에 왔을 때 기억하세요? 어머님은 제게 말씀하셨죠. 솔직히 말할게. 난 내가 마음에 안 들어.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를 무시하고 모욕하고 학대했어요. 그건 내가 잘하라고. 아니에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어머님은 저를 인간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하인처럼 노예처럼 대했어요. 수진아. 2년 동안 저는 매일 죽고 싶었어요.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오늘도 살아야 하나 생각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준혁 씨를 사랑했으니까요. 이 가족의 일원이 되고 싶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다시.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저는 절대 이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없다는 걸요. 저는 이혼 합의서를 들었습니다. 준혁 씨, 여기 서명해 주세요. 준혁이 울먹였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서명만 해주세요. 정말 미안해. 나는. 서명해 주세요. 제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준혁이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저도 서명했습니다. 끝났습니다. 2년간의 결혼 생활이. 아버지가 일어서셨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사돈. 시아버지가 불렀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저희 회사와 동방무역의 거래는 끊겠습니다. 네. 저희 회사는 당신네 회사의 최대 거래처입니다. 연간 거래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00억. 네. 그 계약을 해지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회사는 부도 날 겁니다. 시아버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돈, 제발. 회사는 살려주십시오. 제 딸을 살려주셨습니까?
제 딸이 2년간 죽고 싶어 했을 때 당신 내 가족은 뭘 했습니까? 아버지가 돌아서셨습니다. 수진아, 가자. 네,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따라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고급 세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타렴. 차에 탔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시댁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끝났구나. 드디어 끝났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차는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여기는 우리 집이야. 우리 집? 그래. 이제 너도 여기서 살 거야. 아파트는 청담동의 최고급 타워 펜트하우스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40층. 문이 열리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넓은 거실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창문, 한강이 한눈에 보이는 전망. 와, 마음에 들어? 네. 너무 좋아요. 이제 여기가 내 집이야. 그리고 아버지가 방 하나를 가리키셨습니다. 저기가 내 방이야. 들어가 봐. 방문을 열었습니다. 넓은 침실, 드레스룸, 개인 욕실. 침대 위에는 선물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뭐예요? 열어봐.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명품 옷들과 가방, 신발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좋아할 것 같아서 준비했어. 너무 감사해요. 저는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고생 많았다, 우리 딸. 아버지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이제 행복하게 살자. 네, 아버지. 다음 날,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동방무역 부회장으로 임명하셨습니다. 나는 경영은 잘 모르는데. 배우면 돼. 너는 똑똑하니까. 하지만, 그리고 너는 세계 국어를 할 수 있잖니. 무역회사에서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겠니? 그렇긴 하지만, 자신감을 가져. 너는 북한 엘리트 출신이야. 평양 외국어 대학을 다녔고 예술도 배웠고 교양도 있어. 아버지의 말씀에 힘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는 당연한 거야. 일주일 후, 저는 첫 출근을 했습니다. 동방무역 본사는 강남의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20층짜리 건물 전체가 회사였습니다. 부회장님 환영합니다. 직원들이 줄지어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비서가 저를 안내했습니다. 이쪽이 부회장님 사무실입니다. 문을 열자 넓은 사무실이 나타났습니다. 큰 책상, 편안한 의자,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전망. 마음에 드시나요? 네. 너무 좋아요. 회의는 오전 10시에 시작됩니다. 준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명패가 놓여 있었습니다. 동방무역 부회장 이수진. 저는 명패를 만져봤습니다. 이게 정말 내 이름인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저는 바닥을 기며 살았는데, 이제는 부회장이라니. 오전 10시 첫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임원들이 모였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소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새로 오신 이수진 부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부회장님께서는 중국어, 러시아어, 영어에 능통하십니다. 앞으로 해외 사업을 맡아주실 겁니다. 임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중국 무역 현황, 러시아 시장 진출 계획, 동남아 사업 확장. 복잡한 내용들이었지만 저는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부회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한 임원이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고 말했습니다. 중국 시장 진출에 있어서 현지 파트너 선정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북한 시절에 알던 중국 인맥들이 있는데 연락해 보겠습니다. 오, 좋은 생각입니다. 회의는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점심시간. 아버지와 함께 사무실에서 식사했습니다. 첫 회의 어땠어? 긴장했어요. 하지만 잘했어. 임원들이 다 감탄하더라. 정말요? 그럼
너는 할 수 있어. 아버지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수진아, 다음 달에 큰 프로젝트가 있어. 무슨 프로젝트요? 강남에 빌딩을 지을 거야. 빌딩요? 100층짜리 복합 빌딩이야. 투자금이 5천억 원이야. 5천억? 그래. 그리고 그 빌딩 이름을 수진타워로 지으려고 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 이름으로요? 그래. 내 딸 이름으로. 하지만 그건 너무 뭐? 당연한 거야. 너는 내 딸이고 이 회사의 부회장이야. 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수진아, 이제 고개 들고 살아. 당당하게. 네, 아버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수진타워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강남 한복판 수백 명의 하객이 모였습니다. 언론도 몰려왔습니다. 이수진 부회장님,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마이크가 저에게 왔습니다. 저는 이수진입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저는 탈북민입니다. 9년 전 두만강을 건너 이 땅에 왔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차별도 받았고 무시도 당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서 있습니다. 이 빌딩은 단순한 빌딩이 아닙니다. 이것은 희망의 상징입니다. 탈북민도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 차별받던 사람도 당당해질 수 있다는 희망. 저는 이 빌딩을 통해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거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생존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공식이 끝나고 일주일 후 아침 뉴스에 저희 기사가 나왔습니다. 탈북 엘리트 부녀의 화려한 귀환. 1,000억 자산가 이철수 강남에 100층 빌딩 짓는다. 며느리를 학대한 재벌 시어머니, 알고 보니 며느리가 더 부자. 인터넷이 들끓었습니다. 대박 사이다. 시어머니 쪽팔리겠네. 거지라며? 니네보다 2배 부자였네. 이래서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임. 댓글은 수천 개가 달렸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오후 백화점에 갔습니다. 새 옷을 사러요. 명품 매장을 둘러보고 있는데 어머, 수진 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김 회장 부인과 그 며느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 뉴스에서 봤어요. 대단하시더라고요. 김 회장 부인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때는 저희가 정말 몰라서. 죄송해요. 괜찮아요. 저는 쇼핑백을 들었습니다. 샤넬 가방이 들어 있었습니다. 5천만 원짜리. 김 회장 며느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와, 버킨백이네요. 네, 오늘 샀어요. 부러워요. 저는 아직 못 샀는데. 그래요? 저는 어제 3개 샀는데. 김 회장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 참. 다음 달에 수진타워 오픈식 하는데 초대장 보내드릴까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아니면 말고요. 초대 명단이 워낙 길어서요. 대통령도 오시거든요. 김 회장 부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저는 쇼핑 더 해야 해서요. 좋은 하루 되세요. 저는 우아하게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그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에는 받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10번째 전화에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수진아.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기운이 없었습니다. 네, 어머님. 우리 좀 살려줘. 무슨 말씀이세요? 내 아버지가 계약을 끊어버려서 우리 회사가 부도 직전이야. 그건 제가 어쩔 수 없는 일인데요. 제발. 내 아버지한테 말 좀 해줘. 계약 다시 해달라고. 어머님. 응? 기억하세요? 제가 처음 어머님 댁에 갔을 때 어머님이 하신 말씀. 너 같은 거지가 우리 집에 들어와? 북한에서 뭐 먹고 살았어? 쥐약? 전화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는 부엌에서 먹어.
우리랑 같이 먹으면 음식이 더러워져. 미안해. 정말 미안해. 북한 냄새나. 내 아들한테 손대지도 마. 수진아, 제발. 어머님, 저는 2년 동안 그런 말을 들으며 살았어요. 매일 아침 눈 뜰 때마다 죽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언젠가는 인정받을 거라고 생각하면서요.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어머님은 끝까지 저를 인정하지 않으셨죠. 아버지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전화 너머로 울음소리만 들렸습니다. 어머님, 이제 알겠어요? 뭘?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요. 그리고 누군가를 함부로 대하면 언젠가 그 대가를 치른다는 거요. 수진아, 저는 거지가 아니었어요. 천억 자산가의 딸이었어요. 북한 영웅의 딸이었어요. 어머님은 그걸 몰랐죠. 아니, 알려고 하지 않으셨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나요? 어머님, 저는 용서할 수 없어요. 2년간의 고통을 어떻게 용서해요? 수진아, 전화 끊겠습니다. 다시는 전화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속이 후련하면서도 씁쓸했습니다. 2개월 후, 준혁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수진아, 만날 수 있을까? 할 얘기가 있어. 저는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문자는 계속 왔습니다. 제발 한 번만 만나자. 나 정말 후회하고 있어. 너한테 사과하고 싶어. 일주일 동안 문자가 계속 왔습니다. 결국 저는 답장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후 3시 청담동 카페에서. 화요일 오후, 저는 청담동의 한 고급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명품 드레스를 입고 에르메스 가방을 들고 샤넬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들어왔습니다. 예전보다 많이 초췌해 보였습니다. 수진아, 앉으세요. 준혁이 앉았습니다. 어떻게 지내? 잘 지내요. 나는 좋지 않아. 그래요? 회사가 어려워졌어. 아버지 회사가 부도 직전이야. 안 됐네요. 제 목소리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우울증 걸렸어. 매일 울기만 해. 다 우리가 잘못한 거야. 나도 알아. 준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게 할 얘기예요? 응. 그리고 준혁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뭐라고요? 우리 다시 만날 수 없을까? 저는 웃었습니다. 정신이 나가셨나 봐요. 수진아, 나는 진심이야. 진심? 2년 동안 어머니가 저를 학대할 때는 어디 있었어요? 그때는 내가 바보였어. 바보? 비겁했죠. 저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아니야, 나는 너를 사랑했다고요? 그럼 왜 저를 보호하지 않았어요? 준혁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준혁 씨, 솔직히 말해요. 지금 저를 만나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너를 사랑하니까. 거짓말 마세요. 제 돈 때문이죠? 준혁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니야. 천억 상속녀니까요? 동방무역 부회장이니까요? 그게 아니라. 준혁 씨, 제가 가난한 탈북민이었을 때는 저를 제대로 대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사랑한다고요? 웃기지 마세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준혁 씨, 저는 바빠요. 오늘 오후에 대기업 회장님 아드님하고 골프 약속 있거든요. 수진아. 참, 그분 집안 자산이 1조 넘는데요. 저보다 부자시죠? 준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다른 재벌 2세분하고 소개팅 있어요. 아버지가 주선하신 거예요. 준혁 씨, 저는 이제 당신 수준이 아니에요. 저는 선글라스를 쓰고 카페를 나섰습니다. 뒤에서 준혁이 불렀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밖에는 제 전용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벤츠 S클래스. 기사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부회장님, 다음 일정은 골프장입니다. 네, 가죠. 차가 출발했습니다. 백미러로 카페를 보니 준혁이 밖으로 나와 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보고 갔습니다. 제 새로운 인생을 향해.
6개월이 흘렀습니다. 수진타워가 완공되었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우뚝 선 100층짜리 빌딩. 밤이 되면 빌딩 꼭대기에 SUJINTOWER라는 글자가 빛났습니다. 저는 100층 최상층에 있는 제 사무실에서 서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부회장님, 오픈식 준비 끝났습니다.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초대 손님들은 대통령, 재벌 회장님들, 연예인들 모두 참석 확정하셨습니다. 좋아요.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 시댁이 있을 겁니다. 지금쯤 뉴스를 보고 있겠죠. 수진타워 오픈, 대통령도 참석.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오픈식 당일 수백 명의 하객이 모였습니다. 대한민국의 내로라 하는 사람들이 다 왔습니다. 대통령이 축사를 했습니다. 이수진 부회장은 대한민국의 자랑입니다. 탈북민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제 차례가 왔습니다.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수백 쌍의 눈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방무역 부회장 이수진입니다. 제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9년 전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그때 저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돈도 연줄도 미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차별을 받았습니다. 무시도 당했습니다. 학대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견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누구인지를. 저는 가방에서 훈장을 꺼냈습니다. 아버지의 영웅 훈장. 저는 북한 영웅의 딸입니다. 평양 엘리트 출신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는 생존자입니다. 지옥을 견디고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여기 서 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한때 저를 무시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거지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저를 올려다봐야 합니다. 말 그대로 물리적으로. 저는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100층 꼭대기에 있는 저를. 청중이 웃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복수입니다. 성공하는 것, 당당해지는 것, 그리고 다시는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는 것.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스탠딩 오베이션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오픈식이 끝나고 저녁. 아버지와 함께 옥상 레스토랑에서 식사했습니다. 오늘 연설 정말 좋았어.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딸 정말 많이 컸구나. 아버지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다 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 힘이야. 우리는 와인을 마시며 서울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네? 행복하니? 저는 생각해봤습니다. 행복한가? 네, 행복해요. 정말? 정말이요. 처음으로 제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그거면 됐다. 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수진아, 앞으로도 당당하게 살아라. 네, 아버지. 그리고 절대 누구한테도 고개 숙이지 마라. 네. 너는 이철수의 딸이야. 영웅의 딸이야. 알고 있어요, 아버지. 다음 날.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부회장님, 누가 면회 신청했습니다. 누구죠? 민준혁 씨입니다. 준혁. 거절하세요. 알겠습니다. 비서가 나가려는데. 잠깐만요. 네? 들어오라고 하세요. 마지막으로. 알겠습니다. 몇 분 후 준혁이 들어왔습니다. 예전보다 더 초췌해 보였습니다. 앉으세요. 준혁이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수진아. 아니, 부회장님. 편하게 말하세요. 회사가 결국 부도났어. 아버지는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셔. 스트레스로 쓰러지셨어. 안 됐네요. 그리고 엄마는? 엄마는 정신병원에 계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 우리가 자초한 거야. 나도 알아. 준혁이 울먹였습니다. 수진아, 한 가지만 물어볼게. 뭔데요? 너, 우리한테 복수하려고 일부러 이런 거야? 복수요? 저는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럼
저는 그냥 제 인생을 살았을 뿐이에요. 준혁 씨, 복수는 누군가를 망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성공하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준혁 씨 가족이 망한 건 제 탓이 아니에요. 저를 함부로 대한 대가를 치른 거예요. 준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 뭘요? 우리를 용서해 줄 수 있어? 저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용서요. 응. 용서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준혁 씨 스스로가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야? 스스로를 용서하세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세요. 저처럼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준혁 씨, 이제 가보세요. 저 바빠요. 수진아. 그리고 다시는 오지 마세요. 우리 이제 남이에요. 준혁이 일어나 문으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서 멈춰 서더니 뒤돌아봤습니다. 수진아, 행복해? 네. 그거면 됐어. 준혁이 나갔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년 후, 저는 한 강연장에 서 있었습니다. 탈북 청년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이었습니다. 50명의 청년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입니다. 박수가 나왔습니다. 저는 10년 전 탈북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차별받고 무시당하고 학대받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누구인지를.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선생님은 언제 행복해지셨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저를 받아들였을 때요. 받아들였다는 게 탈북민인 저 자신을, 부족한 저 자신을, 상처받은 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 행복해졌습니다.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거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생존자입니다. 우리는 지옥을 견디고 살아남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펜트하우스 거실에서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강연 잘 끝났어? 네, 아버지. 피곤하겠다. 쉬어. 아버지는요? 나는 서재에서 책 좀 볼게. 아버지가 일어나시며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수진아. 네. 자랑스럽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서재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통유리 창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 제가 살던 청담동 빌라가 있을 겁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 시댁 대저택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곳은 제 세계가 아닙니다. 저는 이제 다른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100층 위, 구름 위, 별 가까이.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탈북민 단체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부회장님, 다음 달 청와대 만찬에 초대되셨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요청하셨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훈장 케이스를 꺼냈습니다. 아버지의 영웅 훈장. 훈장을 만지작거리며 생각했습니다. 10년 전 두만강을 건널 때 저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천억 상속녀, 동방무역 부회장, 수진타워의 주인, 그리고 무엇보다 당당한 이수진. 저는 훈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봐요. 제가 해냈어요. 창밖으로 별이 빛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훨씬 더 가까이 보였습니다.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일어나 창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서울을 내려다봤습니다. 제 도시, 제 세계, 제 인생. 미소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나는 이수진이야. 생존자야. 그리고 승리자야.